이준석 전 대표는 오늘 서울 상계동의 한 갈비집에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상계동은 이 전 대표가 자란 곳이자 세 차례 출마했다 낙선한 지역구입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탈당과 신당 창당을 선언할 예정입니다. 이미 발기인 200명 서명을 받는 등 창당 준비를 공식화했습니다. 오늘 회견에선 이 전 대표만 탈당을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측근으로 분류되는 천하람, 허은하, 이기인 등은 아직 거취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측근 중 한 명이던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당에 남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바로 어제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대위를 띄우면서 이준석 신당 주목도가 떨어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 전 대표를 만날 계획이 있는지 묻는 기자 질문에 지금 단계에서 특정한 분을 전제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장관도 바보가 아니고 굉장히 똑똑하신 분인데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름다운 뭐라 그랬지? 아름다운 뒤통수 칠 결심을 해야 한동훈 비대위가 살아남고 한동훈 장관도 살아남는다. 그럼 한동훈 장관이 용사들 좀 선 긋고 좀 자기 목소리 내고 그래서 본인 정치적 입지를 키우는 선택을 하진 않을까요?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지난번에 저 쫓아낼 때 있었던 일들을 보면요, 다 이런 거예요. 저는 2021년 대선 2022년까지 국면에서 네.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막 간신배처럼 했지만은 네. 제가 대선에서 이렇게 하면 당신 망해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당신하고 나만 집에 가요. 의원들은 어차피 계속 의원하고 그러니까 정신 차리자. 후보한테. 네, 정신 차리자 이렇게 하고 계속하고 말 안 들으면 돼 그러면 그래 그럼 나 안 한다. 당신 마음대로 해라. 그래 하고 이렇게 싸웠던 이유가 뭐냐면요. 저는 어떻게든 이기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기고 나면은 그래 저분도 그러면 이겼으니까 그래. 나중에 가서 저한테 이제 물어보겠죠. 왜 그때 왜 그랬냐고 막 이기려고 그랬다고 하면 되겠지 싶었어요. 근데 진심으로 혼자 빡치더라고요. 아,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게 이게 이준석이는 그 마음에 안 듭니다. 그거 이게- 3개월짜리입니다, 어차피. 이게 문제가 기다리고 뭐냐면 오래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을 혼낼 때 보면은 네. 자식이 잘못되라 혼내는 거냐라는 생각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비슷한 걸로 선생님이 뭐 학생 훈계할 때도 그렇고. 근데 당 대표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당 대표가 대통령 후보한테 계속 이거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한다 할 때는 선거 지려고 한다라는 참소를 믿으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저, 네. 아 근데 그 의도를 한 번쯤은 네. 진짜 우리 엄마가 날 다리 밑에 주워한다 생각할 수 있어 혼자 가서 찔찔 짜면서.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왜 나 지하철 출퇴근 시켜? 이거 진심으로 빡쳐한 거예요? 진심으로 빡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난 믿기지가 않는 게요. 인사. 네. 근데 이게 진짜 심각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했던 거. 이런 걸 몇 번 노정하고 나면요. 그 뒤로부터 아무도 하고 싶지 그 길을 않지.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거 의도를 이준석의 의도를 윤 후보에게 충분히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면 되잖아요. 그건. 아니요. 전 짜고 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자연스럽게. 저는 진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얘 짜고 치면 약속대로 사라져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분이 웬만해선 그런 거를 또 그러니까 보세요. 그 김종인 위원장은 저랑 약간 반대였잖아요. 뭐냐면 그 후보는 연기만 해. 빨리 봐. 그 윤 후보는 그 연기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만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후보는 연기만 해라. 그거는 사실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늘 이제 선거를 컨설팅하시고 보조하실 때 보면은 당연히 답답하면서 나와.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저는 이제 어르신한테 제가 이제 그랬더니 뭐 이 사람은 진짜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 그런 빡친 겁니다. 그게 그 어르신한테 가가지고 계속 얘기했는데 근데 이제 저는 그때 느꼈어요. 그러니까 뭐, 야 무슨 그 지하철 타라고 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사람들 만나라고 하는 거 하는데 목숨 걸어야 되냐 뭐 이렇게 생각이었는데 한동훈 장관은 저보다 더 잘할 겁니다. 왜냐면 둘 사이에 또 인간적인 신뢰나 신뢰관계가 이런 게 있으니까. 또 관계성이 좀 다르잖아요. 아니 근데 그거는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살 구슬릴 수도 있고. 아니 대통령. 당 대표가 자신에 대한 억하심정 때문에 선거를 지고 자기를 떨어뜨리려 한다라는 참소를 믿을 정도면요. 한동훈이 대통령 되려고 내 뒤통수 친다 정도 참소는 훨씬 쉽게 믿죠. 아니 생각 이런 거잖아요. 사장이 후보가 싫어가지고 회사를 망가뜨리려 한다는 믿는 사람이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믿은 게 아니라 네. 뭐 대통령 입장에서
이제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 사람한테 아예 그래 뭐 네 얘기도 맞는 것 같다 이 정도 얘기를 해주고 사실 속마음은 아니야 그 우리 대표는 그럴 애가 아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미워하지 말라고요. 미워하면 우리 안 프로도 되죠. 살아야지. 그러니까 우리 없어지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신 거잖아. 네. 그러면 나 진짜 그렇게 생각했으면 그리고 이건 정치사에 유례가 없는 게 뭐 이기고 나서 난리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진짜 이기고 나서 난리치는 사람 처음 봤어. 그러니까 그게 되게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번에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입장이 똑같은 거예요. 자, 1. 내가 뭔가 나는 잘 되기 위해 가서 이런 거 하는 건데 네. 나한테 또 꽁해가지고 나중에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가 우선 생각 들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이긴다고 달라지냐. 이겨도 난리칠 수 있다.